자, 조건부 확률에서, 그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조건부 확률에서 이런 얘기지. 결국에는, 현진아 여기 봐봐. 결국에는 이가 일어났을 때, 됐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원래는 분모는 뭐냐면 P2분의 P의 A 교 2야. 거기까지 이해가 가니?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나고 E도 일어나는 거. 확률 더하기 A는 일어나지 않고 E가 일어날 확률. 그 두 확률을 더하면 결국엔 E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그거분의 P의 A 교 2가 되는 거야. 그러한 원리대로 확률을 구할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340번 보면은 어느 학급은 전체 학생의 60%가 안경을 쓴대. 그럼 안경 쓸 확률이 한 명을 내가 골랐을 때 그 한 명이 안경 쓸 확률이 10분의 6이지. 그치? 응. 자, 시력 검사 결과 안경을 쓴 학생의 24분의 1과 안경을 쓴 학생의 24분의 1과 안경을 쓰지 않는 학생의 10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대. 이거 잠깐만, 이거 틀렸다. 답 틀렸지 이거.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 내가 다시 풀어줄게. 잘 봐봐. 내가 여기서 계산을 잘못해줬어. 잘 봐. 잘 봐. 시력 검사 결과 안경을 쓴 학생의 24분의 1이래. 그러면 내가 한 명 야, 이거 봐봐. 안경을 쓴 학생인데 재검받을 확률이야. 교집합을 구하는 거야. 안경 썼는데 재검받을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안경 일단 쓴 학생이어야 되지. 그럼 내가 한 명을 골랐는데 안경 써야 되니까 얼마? 10분의 6이지. 자, 보자. 잘 봐. 잘 봐. 설명을 할게. 자, 자, 거기서부터 밑줄 쳐봐. 시력 검사 결과. 자, 안경을 쓴 학생이 24분의 1. 야, 그러면은 안경 쓴 학생의 24분의 1이 재검 요청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지. 그러면은 내가 전체 중에서 안경도 쓰고 그리고 재검 요청도 받는 학생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안경 쓴 학생들 중에서 24분의 1이라고. 그럼 내가 한 명 뽑으면 돼. 걔가 뭐여야 돼? 안경 쓴 학생이어야 되는 거지. 10분의 6. 10분의 6 곱하기. 근데 그 안경 쓴 학생 중에서도 뭐여야 돼? 재검 요청 받은 애들이지. 24분의 1이지. 안경도 쓰고 재검 요청도 받은 아이. 다음 P에 자 이번엔 뭐야? 안경을 쓰지 않았어. 안경을 쓰지 않았는데 재검 요청을 받아야 돼. 그런 학생의 비율은 전체 중에서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일단 안경 안 써야 돼요. 10분의 6이 안경 썼어요. 10분의 4가 안경을 안 썼죠. 곱하기 재검 요청 비율이 10분의 1이네요. 이 중에서 10분의 1이잖아. 안경 안 쓴 애들 중에서 재검 요청 받은 애들이 10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야지. 이해가 가니? 그러니까 40분의 1 나오고. 그러니까 50분의 2가 나와요. 뭐야? 이것도 약분해야지. 25분의 1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이 학급의 전체 학생들 중에서 이민호택한 한 명의 학생이 재검 요청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때 끊으라고 그랬지? P에 자, 바 오른쪽이 재검 요청을 받았을 때 그 학생이 안경 썼을 확률은 그럼 걔는 분모가 뭐야? P 재검이지. 분자는 P의 안경
교집합 재검이란 말이야. 자, 근데 재검 받는 학생들은 안경 쓴 애들이랑 안 쓴 애들 다 더해야지. 이게 재검의 비율이거든, 전체에서의. 그러니까 40분의 1 더하기 25분의 1분의 안경도 쓰고 재검도 받고 40분의 1.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3분의 5 나와요. 위아래 뭐 곱할까? 1000 곱해? 1000 곱해. 1000 곱하면 분자는 25야. 1000 곱했다. 1000 곱하면 25 더하기 40이니? 그러면 65분의 25지. 5, 5, 25, 5, 5, 5. 정답 5번. 뭐래? 자, 잘 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두 사건의 관계는 두 사건의 관계. 예를 들어서 어떠한 A 사건과 B 사건의 관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A 사건과 B 사건 두 사건 간의 관계가 자, A 사건과 B 사건 어쨌든 두 사건의 관계가 우리는 종속일 수도 있고 또 독립관계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종속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A 사건이 그렇지. A 사건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것에 따라서 B 사건이 일어날 수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의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변동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아니 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동전과 주사위를 내가 동시에 던져요. 그러면 주사위가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 있고 뭐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있어. 그러면 동전이 앞면이 나오든 나오지 않던 주사위가 짝수가 나오는 것에 서로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없니? 몰라. 사실은. 없기는 해. 없는데 그것이 불분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불분명할 때도 있어요. 자, 그것이 불분명한 사건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두 사건의 관계가 독립이니? 아니면 독립이 아니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고. 그럼 그것을 따질 때에 즉 종속 사건과 독립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두 사건의 관계가 종속이니 독립이니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근데 잠깐만. 그러면 독립 사건이라면은 결론은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A와 B의 사건이 독립관계야. 그러면은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변해 안 변해? 그래서 P, B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야. B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는 A 사건이 일어나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 알겠니? 그러면 이런 얘기야. 봐봐. 그러면 독립 사건인 게 분명하면은 자 이게 만약에 성립하면 잘 봐. 얘는 뭐야? P
A분의 P A교 B거든? 그게 P B랑 같으면 된다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A 사건과 B 사건이 모두 일어날 확률은 PA 곱하기 PB로 계산해도 되는 거야. 언제? 독립의 경우에.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거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사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상혁아.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 동전에 던져서 앞면이 나온 사건을 A 사건이라고 잡자. 그러면 B 사건은 주사위를 던져.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잡자. 됐니? 그럼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에 대하여 PA는 얼마? 2분의 1이지. 주사위를 던져 홀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3. 그렇지. 그래서 PB는 2분의 1이 돼. 그럼 니네들 생각해봐. P에 A교 B는 니네들 어떻게 구해? A교 B는 뭐야? A 사건도 일어나고 B 사건도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건 어떻게 구하냐고. 동전도 앞면 나와, 주사위도 홀수가 나와. 니네들 그렇지. 곱하잖아. 여태까지 곱하고 있었잖아. 사실 중학교 때도 그렇게 나왔어. 왜 곱해도 돼? 왜 4분의 1이야?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둘이 곱해도 됐던 거야. 근데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거야. 그러면 동전을 던지는 사건과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이 만약에 독립관계가 아니라면 확률을 어떻게 구해야 돼? 자, P A교 B가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고. P A 곱하기 P B바 A 이렇게 구한다고. 언제? 종속 사건의 관계였을 때에는. 무슨 얘기야 이거는? A 사건과 B 사건이 모두 일어나는 거거든? 그럼 A 사건과 B 사건이 모두 일어나는 확률은 PA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곱하기 A 사건도 일어나고 B 사건도 일어나는 그러한 확률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곱해서 구하게 된다. 그게 종속 사건의 경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러면 종속 사건이 아닌 독립 사건의 관계이다. 그러면은 A 사건과 B 사건의 관계가 만약에 독립의 관계이다. 그랬을 때는 P B바 A는 당연히 P B하고 같습니다. 또 P B바 A의 여사건. 그럼 무슨 얘기야? A 사건 일어나지 않았을 때 B 사건 일어날 확률이야. 걔도 뭐가 돼? P B랑 똑같겠죠? A가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어차피 사건은 P B랑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결론은 이런 얘기야. 이게 성립하면 뭐다? 독립의 관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배반 사건은 종속의 부분집합이라고. 배반 사건은 뭐야? 교집합이 없는 거라고. A 사건과 B 사건이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그럼 PA바 B는 그렇지. 공집합이니까 0이 되는 거지. A바 B는 뭐야?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지. B 사건이 일어나면 A 사건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배반 사건은 종속의 하나야. 교집합이 없으니까.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0이 되는 거지. 얘도 0이 되는 거지. 하지만 P, B가 0이니? 아니거든. 됐어요? 문제 봅시다. 345번이에요. 자, 345번.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첫 번째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지. 자, A 사건은 뭐다? 첫 번째 앞면이야.
B 사건은 뭐다? 그렇지. 두 번째 앞면이 나온 사건. 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사건을 C 사건이래. 자, C 사건은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이야. 여기까지 됐지? 자, 서로 독립 사건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됐니? 자, A와 B는 독립이니 아니니? 독립이야? 사실 직관적으로 느껴도 마찬가지로 독립이라는 게 보여요. 왜? 첫 번째 내가 동전을 던졌어. 앞면이 나왔어. 뒷면이 나왔어. 두 번째 던져서 앞면 나오는데 영향이 있어 없어? 영향이 없다고. 그러니까 서로 A와 B는 당연히 독립관계가 돼요. 그럼 확인 안 해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와 B는 맞습니다. 그런데 니은 B와 C는 독립관계니? B와 C가 독립관계야? 모른다고. 확인해보라고. 확인해보라고. 어떻게 확인해보면 될까? 자, P에 무엇을 확인해보면 돼? 뭐 B바 C든 C바 B든 B바 C든 뭐든 확인해보면 되시는 거예요. B바 C를 확인해볼까? C바 B가 더 낫겠다. 잠깐만. B바 C가 낫나? 아, 계산이 어떤 게 더 편한가 해서. B바 C가 낫네요. 자, 얘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B바 C는 P C 분의 P의 비교 C야. 그러니까 지금 니네들은 자, 독립관계 아니야.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없다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이야 지금. P의 B바 C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도 구해야 되냐면 P의 B도 구해보는 거야. 그런데 얘네 둘이 만약에 계산했더니 같아. 그럼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C가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확률의 변함이 없다는 뜻이잖아. 얘네 둘이 지금 같아지는 거니까. 이해가 가? 그래서 얘를 확인하고 얘를 확인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확인해 보자고. 자, C 사건이 일어날 확률 뭐야?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이야.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일어날 확률 얼마야? 그렇지. 그렇게 풀어도 돼. 뭐 전체분해 뭐 이렇게 안 해도 돼. 무슨? 야, 앞면 뒷면 한 번씩 나와야 되지. 앞 뒤 앞 뒤 4분의 2잖아 이씨.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아, 큰일 날 뻔했네. 비교 C야. 야, 비교 C는 뭐예요? 비교 C는 뭐예요? 자, 동전을 던졌잖아. 아, 나 지금. 앞 뒤 앞뒤 뒤앞 이렇게 나오지 지금 경우가. 비교 C는 뭐야? 두 번째는 무조건 앞면 나와야 돼. 근데 앞면 뒷면 한 번씩 나와야 되지. 두 번째가 앞면은 요건데, 그치? 근데 두 번째 앞면 잠깐만. 야, 이거 이렇게 구하지 말자. 야, 이렇게 여기서 바로 구해버리자. 이게 더 낫다. 잘 봐. 이거 뭐야? C가 일어났을 때 뭐야?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일어났을 때 그때 B 뭐야? 두 번째가 앞면일 확률인 거지. 읽으면 그런 거잖아. 요거지. 그래서 4분의 1이야. 잠깐만. 아이씨, 때가 바뀌었잖아. 미안. 나도 헷갈렸어. 미안해.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왔을 때 그럼 뭐야? 2분의. 그치? C가 먼저잖아.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왔을 때. 그치?
2분의 그 다음 뭐야? 두 번째가 앞면일 확률은 두 번째가 앞면인 게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2분의 1. 됐어? 이게 C의 경우니까. 자, PB는 뭐예요? 2분의 1이에요. 왜? 두 번째 앞면 나올 확률이잖아. 두 번째 앞면 나오는 게 여기랑 여기 있잖아. 전체 4분의 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둘이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관계야.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거라고. 디귿 잘 봐. 디귿 A와 C는 무슨 관계니? 이런 얘기야. 그럼 뭐 확인해야 돼? P에 뭐 A 바 C P에 A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A 바 C입니다. C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C 사건이 일어났어. 몇 가지야? C 사건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지. 그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A 사건 첫 번째 간면이야. 한 가지지. 얼마? 2분의 1. 다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첫 번째가 앞면 나올 확률은 첫 번째가 앞면인 게 전체 중에 두 가지. 4분의 2. 2분의 1이지. 무슨 관계? 독립관계. 정답 5번. 쉬는 시간 갖고 합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독립과 종속의 판단을 한다는 얘기야. 독립사건인가 종속사건인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조건부 확률과, 그치? 무슨 얘기야?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다음 그냥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비교했을 때 둘이 같다라면은 독립이 된다. 그런 얘기야. 다르면 종속이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348번으로 넘어갑니다. 348번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자 보자. B 사건과 A 사건이 만약에 독립이래.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나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나 결국엔 다 뭐랑 같다고? P, B랑 같다고. 변함이 없이. 알겠죠? 자, 348번 문제 봅시다. 기억.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P의 A 바 B는 P의 A 바 B의 여집합 여사건 같은 거죠? 어차피 얘네 둘 다 뭐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PA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니은 봅시다.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은 서로 종속이다. 야, 뭔 헛소리야.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그럼 여사건도 다 독립이지. 여기 봐봐. 여기 봐봐. A와 B가 서로 독립이야. 그러면은 P에 B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런 얘는 뭔데? 얘는 뭐랑 같은 건데 얘는 P에 자 1-PB지. 그런데 B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자 A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B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나 A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B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나 같겠지요. 왜? 그래야지만 자 왜? PB가 변하지 않잖아. A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PB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럼 1-PB도 안 변하겠지. 이해가 가?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얘가 안 변하니까 얘도 변하지 않을 거란 얘기야. 이해가 가니? 그러니까 니은 틀렸죠. 서로 종속이 아니라 서로 독립이 된다는 얘기죠. 디귿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야. 그럼 디귿에서는 P의 A바 B의 여집합은 뭐야? 여사건은 이건 뭐야? P A겠지. 독립이니까. 그럼 얘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P의 A의 여바 B래. 그럼 얘는
A와 B가 독립 사건의 관계니까 얘도 뭐가 돼? 독립이니까 A의 여사건이 되는 거죠. 맞아 틀려? 맞지? A가 일어날 사건은 1에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확률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리을.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독립이다. 헛소리죠? 종속이죠? 그래서 리을은 헛소리. 이미 배반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종속 사건이라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한 놈이 일어나면 한 놈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이미 그거서부터 이미 종속이라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독립 사건의 관계였을 때 확률은 우리가 좀 더 어떻게 구해줘야 되는가? 연산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자, 350번.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 PA는 5분의 4래요. 문제에서. 다음 P의 A교 B는 P의 A 빼기 P의 B래. 합시다. 근데 A와 B가 서로 독립이잖아. 그럼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그렇지. 독립의 관계였을 땐. 아, 나 또 까먹었네 얘네들 또. 야, 독립이었을 때는 P의 A 교 B는 PA 곱하기 PB라고. 왜? 자, 원래는 종속 관계였을 때는 P의 A 교 B는 PA 곱하기 P의 그렇지 A바 B거든. 또는 PB 곱하기 P의 B바 A거든. 거꾸로 했지. B바 A거든. A바 B거든. 이런 식으로 종속 사건에서 구하는데 잘 봐봐. 봐. B바 A가 뭐야? 독립관계에서는 B바 A가 PB랑 똑같은 거지. 이거 P 곱하기 PB라고. 독립관계에서는 이게 뭐가 된다고? PA가 된다고. 그러니까 P 곱하기 PB라고. 됐어? 원래 교집합의 확률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게 맞아. 교집합의 확률은. 너 이해 가냐?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게 맞다고. 그런데 독립의 관계면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자, 그럼 보자. A와 B가 지금 서로 독립이랬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P A 곱하기 P B야. 근데 문제에서 PA가 5분의 4래. 5분의 4 PB가 5분의 4 마이너스 PB니까 연립이 아니라 연산하자. 넘겼어. 그러면 5분의 9 PB가 5분의 4야. 그럼 PB는 5분의 4 곱하기 9분의 5가 되니까 9분의 4가 된다는 얘기야. 양변에 9분의 5를 곱했어. 넘어가서 더 해야지. PB한테. 빨리 해보세요. 350번. 계속 봅시다. 자,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자 활용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55번이에요.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시민이와 현무 중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 4분의 3이고. 네. 자, 조용히 하시고요. 희민이와 현무 중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 4분의 3이고 희민이가 완주할 확률이 4분의 1일 때 현무가 완주할 확률은 됐니? 자, 그럼 해보자. 희민이 완주는 그냥 희민이라고 할게요. 희민이와 현무가
완주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적어도 한 명이 완주를 해야 돼. 희민이랑 현무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완주를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첫 번째, 자, 둘 다 완주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희민이도 완주하고 현무도 완주하는 거죠. 또, 또 적어도 한 명이잖아. 희민이만 희민이만 완주죠. 그럼 무슨 얘기야? 현무는 완주 못했고 누구만 완주해야 돼? 희민이만. 더하기. 그 다음 뭐야? 더하기. 현무만 완주하고 희민이는 완주 못하는 거죠. 이게 확률이 얼마래? 이게 4분의 3이래. 이게 4분의 3이래. 이런 얘기죠. 그런데 결국에는 얘는 결국에는 뭐야? 그러면은 둘 다 완주를 그렇지 못하는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죠? 자, 그리고 희민이가 완주할 확률이 4분의 1일 때 현무가 완주할 확률은, 그럼 희민이가 완주할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왜? 그렇구나. P의 희민이의 확률이 얼마? 4분의 1이야. 그래. 근데 현무가 완주할 확률은? 현무가 완주할 확률은? 자, 근데 희민이와 현무가 둘 다 완주할 확률은 얼마가 되니? 이거? 둘 다 완주할 확률은? 자, 다시. 희민이가 그러면은 완주를 못할 확률은 얼마가 되니? 4분의 3이지.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이거 x야. 그러면은 현무가 완주를 못할 확률은 얼마야? 1-x겠지. 그럼 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야, 현무가 완주를 하는 것은 희민이가 완주를 하는 것과 서로 독립관계잖아. 희민이가 완주를 하든 말든 현무는 완주하는 거에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나온 P의 희민이의 완주 못하고 현무가 완주 못하는 확률인 4분의 1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희민이가 완주 못하는 거, 그리고 현무도 완주 못하는 거, 이렇게 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얼마 지금? 4분의 1은 얘는 4분의 3 곱하기, 그렇지, 1-x인데 얘 뭐가 돼야지 4분의 1이 돼? 3분의 1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x는 그렇지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봅시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 풉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시행이 독립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짓거리를 여러 번 한다, 이런 얘기야. 자, 내가 주사위를 3번 던져.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뭘 구할 거냐면은, 주사위를 3번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할 거야. 그럼 잘 봐. 주사위를 3번 던지는데 똑같은 짓을 내가 3번 연속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3의 배수는 3과 6 두 개야. 그러니까 6분의 2, 즉 3분의 1이라고. 자, 그래서 내가 시행 확률은, 즉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가 지금 3분의 1입니다. 됐고요. 자, 똑같은 독립 시행. 무슨 얘기야? 똑같은 짓거리를 몇 번 해요? 3번. 그래서 n이 3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는 3분의 2. 여기까지 이해가 가니? 야, 그럼 내가 주사위를 3번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할 건데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아니라 3의 배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됐지? 그러면 1회, 2회, 3회 시행했을 때 첫 번째 3의 배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기억하지 이거?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와의 경우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의 확률을 구해보자고. 첫 번째 어때야 돼? 나와야 돼.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나오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야. 근데 어때? 첫 번째 하는 거나 두 번째 던질 때나 세 번째 던질 때 독립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됐어? 교집합의 확률이 무슨 얘기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와 같이 교집합이거든? 그 확률은 그냥 곱하면 된다고. 왜? 독립의 관계니까. 독립의 관계였을 때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과 세 번째 시행이 다 어때? 서로 독립관계야. 독립관계에서 교집합의 확률 구할 때 그냥 곱한다고. 그럼 얘는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얘는 안 나와, 안 나와, 나와. 됐니? 어쨌든 얘나 확률이 어때? 똑같지? 즉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2의 2제곱인데 얘네들 싹 다 더한 게 결국엔 정답인데 3번 나온다는 뜻이죠. 됐어요? 근데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 내가 독립시행의 횟수가 3번이고 그 중에 동그라미 하나지. 그래서 3C1인 거야. 왜 3C1이냐? 다시 얘기한다. 1회, 2회, 3회 빈자리가 있는 거야.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넣을 경우의 수 3개 중에 하나 선택하기. 3C1. 됐니?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확률은 동일하게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었어. 자, n번 독립 시행하였을 때 확률 P고 됐어? n번 독립 시행할 때 확률이 P인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은 그러면 얘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한다. 생각해봐. R번 일어날 확률이잖아. 근데 n번 주사위를 던진다고. 근데 동그라미가 몇 개 나와야 돼? R번 성공해야 된다고 지금. R번 사건 일어나야 되거든. 그러면 n개의 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몇 개 들어가야 돼? R개. 그래서 동그라미 들어갈 자리 선택하는 경우의 수 N, C, R. 이게 경우의 수야. 근데 그 경우 이 경우들마다 확률이 다 어때? 다 똑같다고. 됐어? 그럼 동그라미가 몇 개야? R개지. 그래서 동그라미가 될 확률 P. 됐어? 몇 개? R개. 성공. 일어나지 않을 확률 1-P. 그거는 몇 번 일어나? N-R번 일어나. 이게 공식이라고. 저번 시간에 해줬어. 저번 시간에. 했었어. 일주일 만에 무슨 뇌를 리셋하고 오는지 361번 보자.
아예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니? 응? 현준아? 그릇 가지 말고 일로 와. 어. 그러다 죽을 수 있어. 거기 가지 마. 일로 와. 죽는 건 이 주먹에 죽는 건데 여기를 봐야 되는 거야. 361번 보자.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밖에 안 되는 농구 선수래. 자, 성공 확률 5분의 4. 야, 선수면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자유투를 3번 던질 때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을 구하여라. 돼 있니? 첫 번째. 한 번 성공하는 경우야. 근데 몇 번 던져? 3번 던져. 됐어. 그럼 동그라미 몇 개? 한 번 성공이라고 임마. 3번 던지는데 한 번 성공이라고. 동그라미 몇 개? 1개. X 몇 개? 2개. 그걸 나열하는 거니까 3C1이야. 됐니?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5분의 4니까 5분의 4의 1제곱. 실패할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그것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그렇지. 2번 성공이야. 그럼 2번 성공할 확률은 3C. 그렇지. 2. 5분의 4의 제곱. 5분의 1의 1제곱. 3번 성공이야. 자, 3번 성공은 3C 3. 5분의 4의 세제곱. 5분의 1의 0제곱 이거야. 그럼 얘네들 다 뭐 하면 돼 이제?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잠깐. 야, 잘 봐. 잘 봐. 그럼 내가 이걸 다 더할 거야. 여기 보세요. 3C1에 5분의 4의 1제곱 5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C2에 5분의 4의 제곱 5분의 1의 1제곱 더하기 3C3에 5분의 4의 세제곱 5분의 1의 0제곱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요 앞에다가 3C0에 5분의 4의 0제곱 5분의 1의 3제곱을 더하면 얘 전체는 뭐가 돼요? 1이 되죠. 왜? 이항 정리 단원에서 여러분들 이항계수, 이항 정리 단원에서 배우셨어요. 얘는 무엇을 전개한 것과 같아요? 5분의 4 더하기 5분의 1의 세제곱을 전개한 것과 같거든. 전개식과 같거든. 그래서 얘가 얼마야? 1이지. 이렇게 되면 1이라고. 그럼 얘는 얼마야? 1 빼기 얘지. 이해가 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흰색은 1 빼기,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지 말고 이렇게 구하자고. 3C0에 5분의 4의 0제곱 5분의 1의 세제곱인데 잠깐 해석을 한번 해보자. 얘 무슨 뜻이야? 3번 던졌는데 다 실패하는 경우의 확률이야. 그러면 그걸 전체에서 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적어도 한 번은 성공했다는 뜻이지. 문제 봐봐. 5분의 4인 확률의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3번 던질 때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이나 1에서 전부 다 실패할 확률을 뺀 거나 똑같겠지. 6건의 확률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답은 이걸로 그냥 계산을 그냥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 빼기 얘는 1입니다. 5분의 4 1입니다. 5분의 1의 세제곱 125분의 1입니다. 따라서 125분의 124가 정답이죠. 보자. 365번 365일 숙제나 하세요. 365번
두 팀이 7번 경기를 해서 먼저 4번을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시합이 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야. 되게 잘나. 이거 모의고사인가도 나오고 그래요. 자, 4번을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시합이 있다.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A팀과 B팀이 맞붙게 되었을 때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은, 그러면 잘 봐. 6번째까지 가야 되거든. 자,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대. 그러면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팀과 B팀이 있어. 자, 우리 그냥 A팀이 우승한다고 한번 하자잉. 그 다음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B팀이 우승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6번째 회차에서 결정이 된다가 중요한 거야. 그게. 그렇지? 해도 되니? 응? 현진아, 해도 돼? 플레이오프전. 자, 보자. 지금 얘네가 4번을 이기는 팀이에요. 7번 경기를 해서 4번을 이기는 팀이 우승해야 되는데 6회 차에서 결정이 돼야 돼. 지금 누가 이길 거야? A가 이길 거지. 그럼 여기 동그라미지. 그래서 그러면 A팀이 4번 이겨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랑 X가 들어가야 되는데 동그라미 몇 개 들어가야 돼? 3개. X는 몇 개 들어가야 돼? 2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럼 A팀이 우승할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잘 봐. 그럼 여기에다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됐어? 그럼 동그라미 나열 3개, X 2개. 따라서 5, C 3. 동그라미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나오는데 그 확률이 얼마냐? 이길 확률이 3번. 질 확률이 2번. 끝났니? 아니거든.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5회차까지 A가 3번 이길 확률이야.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야 돼? 이겨야 되지. 곱하기 2분의 1. 이게 A가 이길 확률이야. 됐어? 근데 둘이 확률이 똑같지요. A가 이길 확률이나 B가 이길 확률이나. 그러면은 그렇지. 이거는 A의 경우이니까 곱하기 2를 하셔야지 B까지 계산이 되는 거죠.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포인트는 이거야. 몇 회 차에서 승패가 결정이 돼야 돼. 그러면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넣고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 거야. 알겠어? 그러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동그라미 몇 개, X 몇 개 따지는 거라고. 빨리 풀어보세요.